일본 인플루언서의 글 하나에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과거 한국인을 고문하기 위해 한국에 버렸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음식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보이자 다시 일본에서 뺏어와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나나미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꽤 유명한 모델로 활동하며 건강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건강을 중요하게 여겼고 제 몸은 제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제가 모델로 광고했던 기무치를 늘 챙겨 먹으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제 인생은 단단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통의 검사 결과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어가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잘못된 검사일 거라는 생각부터 했죠. 다시 재검사를 받으러 가는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았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건강을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이 사실을 남편인 구로키에게 알리자 남편은 누구보다 절망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델로 광고했던 기무치 공장의 경영자로 저희 공장은 일본 내에서 기무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고 특히 해외에서도 그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기무치의 건강 효능을 강조한 광고가 큰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누구보다 건강할 거라 믿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 구로키에게도 큰 충격이었죠. 그는 제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병원을 수없이 오가며 새로운 치료법을 알아보고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다녔어요. 집에는 각종 건강식품과 보조제가 가득 쌓였고 그가 권해주는 걸 하나하나 받아들며 저도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몸은 점점 약해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어요. 구로키는 기무치의 효능을 더 강조하며 그걸로라도 저를 살리고 싶어 했어요. 기무치의 주재료와 발효 과정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기무치는 일본식으로 변형된 한국 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식인데 그 맛과 향이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된 게 특징이에요. 단맛이 강하고 발효가 덜 되어 김치 특유의 톡 쏘는 맛은 거의 없죠. 저는 늘 기무치가 건강에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건강을 자신했던 제가 이렇게 병약한 모습으로 바뀌다니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했어요. 구로키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무치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고 아픈 저까지 돌보느라 늘 지쳐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속엔 무력감이 쌓였어요. 이제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로키가 기무치와 건강식품을 들고 올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차올랐어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기대는 매번 실망으로 끝났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니 삶의 모든 게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무치를 한 입 먹을 때마다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을 뿐일까? 기무치는 일본에서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어요. 그런데 몸의 변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주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제 건강 악화 소식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은 제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인지 제 병세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인터넷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건강 인플루언서조차 암에 걸리다니 라는 말이 가장 흔했죠.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기무치의 효능이 무색해 보인다는 비난도 있었고 제 병을 통해 기무치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마음에 박혔어요. 기무치와 저를 동일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실패한 상징처럼 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를 걱정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나나미 씨,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당신은 강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제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오히려 스스로의 나약함이 더 두드러져 보였거든요. 강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강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제 자신에게 더 실망하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제 병이 단순한 암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젊은 나이에 암이 찾아온 만큼 진행 속도도 빠르다는 의사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지만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제 병이 진행되는 동안 구로키의 기무치 공장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기무치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는 곧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어요. 구로키는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제가 우선이라고 말하며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시작점이 된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루는 구로키가 일을 보러 나간 사이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하얀 봉투에 깔끔한 글씨로 적힌 제 이름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편지를 열자 작은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자신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적고 있었어요. 저도 젊은 나이에 건강을 챙긴다고 챙겼지만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이고 관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어요. 암을 겪고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눈앞에 보여주는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는 저에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 이미 거의 다 잃었는데 더 잃을 게 남아있긴 한 걸까요? 그날 밤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편지를 읽으며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의 말대로 제가 가진 걸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껏 제 삶은 남부러울 것 없이 완벽했어요. 모델로서의 활동, 건강 인플루언서로서의 자리, 그리고 구로키와 함께했던 안정된 생활까지 모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게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더 붙잡을 수도 없고 포기하자니 무언가 허전함이 남았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저는 그 편지의 말에 의지하기로 했어요.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편지 속 사람의 도움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뭐라도 더 해봐야겠다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편지 속 사람이 제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부디 작은 희망이라도 생기길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바로 예전에 함께 일했던 제 매니저였거든요. 매니저는 몇 년 전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다른 일을 찾으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와 알고 보니 암 판정을 받았고 그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고 말하더라고요. 매니저가 암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밝게 웃으며 제 앞에 앉아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 보일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국에서의 치료와 음식 덕분이라고 했어요. 매니저는 한국 음식이 특히 항암 효과에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늘 먹던 기무치도 비슷한 음식인데 왜 효과를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자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두 음식은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기무치는 일본에서 김치를 모방한 음식이지만 발효 과정이나 재료가 많이 다르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고춧가루의 품질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핵심인데 기무치에서는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무치가 김치와 비교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매니저는 김치를 직접 가져왔다며 저에게 맛보라고 권했어요. 조그만 용기에 담긴 빨간 김치를 보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기무치와 비슷하겠지 싶어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맛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강렬하고 깊은 맛이 입안을 꽉 채우더라고요. 맵긴 했지만 묘하게 당기는 맛이 있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씹을수록 매료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기무치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매니저가 이 강렬한 맛이 항암 효과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치의 발효 과정과 고춧가루의 성분이 암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김치를 다 먹고 난 뒤에도 그 맛이 잊히지 않았어요. 매니저는 다시 한번 김치와 기무치의 차이를 설명하며 저에게 김치를 꾸준히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처방받은 치료 방법도 함께 알려줬어요. 그는 일본 병원에서도 이 방법으로 치료를 요청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김치가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제가 홍보했던 기무치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김치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됐어요. 그의 사업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제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에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매니저의 말대로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김치를 가져다 줄 테니 남편 몰래 먹어보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제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힘을 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시 남편은 급감하는 회사 매출로 인해 늘 야근이었고 제대로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한쪽 구석에 몰래 숨겨두고 식사 때마다 챙겨 먹었어요. 김치의 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맛은 단순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깊은 풍미를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제발 효과가 있기를 바랐죠. 그 후로도 저는 몰래 김치를 먹으며 한국 방식의 치료를 병원에 요청했어요. 처음엔 의사도 의아해했어요. 이런 방식은 일본에서는 시도되고 있지 않지만 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반신반의했지만 젊고 진행이 빠른 암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국식 치료와 김치를 병행하는 시간이 흘렀고 몸 상태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무엇보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매니저가 건넨 김치를 몰래 먹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치의 강렬한 맛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깊은 풍미와 톡 쏘는 신선함이 제 입맛을 돋우곤 했죠. 처음에는 이걸 먹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분 탓인지 몸이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기적이네요.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식 치료 방법이 통해서인지 치료 반응이 아주 좋네요. 라고 말했을 때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섭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비록 완치나 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자 매니저는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제 초기 치료와 비슷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그러면서 김치를 더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죠. 저는 고맙기도 했고 솔직히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 구로키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구로키는 제 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죠. 언젠가 말을 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미루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구로키가 야근으로 늦을 거라 확신했기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렇게 매니저로부터 김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용기 속에 담긴 김치는 제게 희망 그 자체였어요. 요즘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느꼈던 지독한 피로감도 어느새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구로키도 기뻐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히 김치 때문이 아니었어요. 김치가 상징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그의 자존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냉기가 저를 덮쳤어요. 구로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 시간엔 야근 중이어야 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뭐 하고 왔어?"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김치 용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구로키는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래, 바람 쐬는 게 김치 받으러 간 거야?" 그는 제가 들고 있는 용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들켰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구로키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이미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를 확인했다고 얘기했죠. 그는 한숨을 크게 쉬며 몸을 돌렸어요. "김치라니, 나나미.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그게 내가 몰래 먹을 만큼 중요한 거야." 그의 말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똑바로 그에게 말했어요. "기무치로는 나를 살릴 수 없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기무치가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지. 하지만 제 몸이, 제 상태가 그걸 부정했어요. 김치가 아니었으면 난 더 악화됐을 거예요." 구로키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넌 우리 공장과 가업을 배신한 거야. 이 공장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고 자존심이야. 그런데 내가 그걸 이렇게 뒤에서 부정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저는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기무치 공장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은 그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일본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둔 인물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그 자부심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었어요. 저는 말을 꺼내며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게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제겐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저는 당신 곁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무치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뭐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말에 구로키는 다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느꼈을 혼란과 배신감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분명 김치와 기무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기무치가 한국 김치를 변형해 만든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기무치는 일본식으로 재해석된 음식으로 발효 과정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단맛과 순한 맛이 강조돼 있어요. 반면 한국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풍부해지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이 강하게 느껴져요. 이런 점이 김치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걸 저는 매니저에게 배웠거든요. 구로키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김치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 공장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은 잠시 주춤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무치가 인기가 좋아. "이 공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김치 얘기를 하면 그 모든 걸 버리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로 건강에 좋은 걸 알릴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파는 기무치와 김치의 차이를 알게 된 이상 기무치로는 김치와 경쟁할 수 없어요. 김치를 팔아야 해요." 제 말에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팔아온 기무치를 지금 부정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 가업의 신뢰는 어디로 가고?" 저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당신이 말하는 가업의 신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어요. 대중은 더 이상 기무치의 효능을 믿지 않아요. 기무치는 망해가는 중이라고요." 저는 구로키가 진실을 마주하길 바랐어요. 그러면서 김치 덕분에 제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김치를 몰래 먹어왔다는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제 호전 사례가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구로키는 방에서 혼자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김치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의 변화된 태도에서 희망을 봤어요. 그는 매니저의 연락처를 물어봤고 결국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어요. 시골 길가에는 낡은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한자로 적힌 글씨 옆에 고춧가루와 김치가 강조된 작은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구로키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마주할지 두려우면서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춧가루 농장을 운영하는 이정훈이라는 농부를 만났을 때 그의 온화한 미소와 단단한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땅을 일궈온 세월이 그의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작은 창고 같은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자료와 사진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 자료들이 단순한 농업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설명이 시작되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알게 됐어요. 이정우는 고춧가루가 한국의 전통 음식, 특히 김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고춧가루가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음식의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강조했어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이 발효 과정에서 어떤 효능을 만들어내는지 과학적으로도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춧가루가 단순히 매운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김치의 효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그의 설명은 점점 과거의 역사로 이어졌어요. 그는 오래된 책과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일본이 과거에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수출했던 사례를 설명했어요. 자료에는 일본이 고춧가루를 한국으로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식자재의 유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 의도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왜곡하고 통제하려는 데 있었어요. 심지어 고춧가루가 고문 도구로 사용된 기록도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강제로 고춧가루를 섭취하게 되는 모습들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고춧가루를 사용해 이런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라며 구로키가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자책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자료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그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먹고 자랑스러워했던 기무치가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내가 먹었던 기무치가 이런 역사를 가진 음식이었다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이정우는 제 감정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역사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구로키는 자료를 넘겨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아마도 자신의 기무치 공장이 이런 역사를 몰랐던 채 한국 문화를 왜곡해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일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운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정우는 고춧가루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는 단순히 일본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 어떻게 고춧가루가 한국인의 정신과 일상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자료 속 이미지들이 자꾸 떠올라 잠들 수가 없었어요. 구로키 역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기무치는 전통과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너무 부끄럽게만 느껴졌죠.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온 우리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구로키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공장의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어요. 며칠 뒤 구로키는 공장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직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공지가 되었고 저 역시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결정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회의실 중앙에는 구로키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고춧가루 샘플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구로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기무치가 아닌 한국의 진짜 김치를 수입해 판매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한 중견 직원이 손을 들어 우리의 전통과 가업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다른 직원도 기무치는 일본의 자존심 같은 음식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김치를 들여온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구로키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한국에서 배운 것과 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나미가 건강을 되찾은 이유가 바로 김치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제가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회복했던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고춧가루와 발효 과정이 만들어내는 항암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확인한 역사적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일본이 한국 음식 문화를 왜곡했던 사실, 그리고 김치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강렬했어요. 그는 가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직원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몇몇은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구로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구로키는 끝으로 이제는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구로키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결단력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라고 그는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믿고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구로키의 결정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SNS를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오랜 시간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기무치 광고 모델이었기 때문에 김치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감추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제가 암과 싸우던 시간들, 김치와 한국 치료법 덕분에 건강을 되찾은 과정과 그리고 그로 인해 구로키와 제가 깨달은 것들을 솔직히 풀어냈어요. 글이 올라가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일부 팬들은 제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기무치 광고와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며 비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한 팬은 나나미님 덕분에 저도 김치의 효능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것이 정말 기적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한국식 치료법이 통했다는 게 정말 놀랍다며 본인도 비슷한 나이에 암을 겪고 있는 중인데 한국식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대중의 관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김치의 효능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기사와 논평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기무치 대신 김치를 직접 구매하거나 먹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구로키는 김치 담그기 행사를 일본에서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김치의 매력을 알리고 우리가 배운 역사적 진실을 전할 기회가 될 거라 믿었죠. 행사 계획을 구체화하며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처음에는 지역 복지단체나 건강 관련 기구에 기부하는 방안도 떠올랐지만 우리의 초점은 김치와 한국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참전 용사들에게 기부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구로키는 김치의 본질을 알게 된 이상 그것이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담고 있다면 그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의 말에 공감했죠. 김치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행사 당일 일본 대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김치 담그는 과정을 배우고 시식 코너에서는 김치가 가지는 매운맛과 발효의 깊은 풍미에 감탄했어요. 저는 김치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며
김치를 처음 맛본 일본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인 맛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로키는 행사 중간에 김치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그는 김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몰랐다. 우리가 만든 기무치가 진정한 김치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다고 고백하며 과거 한국에서 행해진 잘못된 역사를 인정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진솔한 태도에 감동받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수익금은 약속대로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구로키는 전달식에서 이 기부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진실에 대한 작은 반성이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우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랐죠. 이 행사를 계기로 일본 대중들 사이에서 김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SNS에서는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김치 담그기 과정을 공유하거나 집에서 만들어본 김치를 자랑하는 글들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도 과거를 반성하고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고춧가루가 고문을 하기 위해 들여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말 과거 일본은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